2025년 한국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세금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고 또 부담이 크다고 알려진 세금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년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 승계, 또 부동산 부자들의 상속 문제가 뜨거운 사회 이슈가 되어 왔죠. 2025년 드디어 한국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대대적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70년 넘게 이어진 유산세 체계를 손보고 새로운 유산취득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왜 바뀌어야 했나? 먼저 기존 제도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세금을 연대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가 둘이라면 상속인 각각이 얼마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100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자녀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개인의 실질 부담 불일치, 상속인 개인의 실질적인 상속 재산과 세 부담이 일치하지 않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과정에서는 기업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죠. 과세 형평성 문제,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실제로는 적게 받는 사람도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세금 계산 예시.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현재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5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4억 5천만 원의 20% 중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제외하고 8천만 원이 됩니다. 누진 공제액은 전체 세액 4억 5천만 원의 20%와 별도로 누진 구간인 1억 원의 10%를 추가로 제하게 되어 1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어서 추가 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세액 공제인데요. 현재 신고세액 공제율은 3%입니다. 기존 증여세 8천만 원에서 3%를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8천만 원에서 240만 원을 제한 7,760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제도로는 5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7,760만 원입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높은 세율과 제한적인 공제로 인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체계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간단히 말해 상속인 개인이 취득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모가 남긴 100억을 두 자녀가 50억씩 나눠 가진다면 각각 50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의 상속분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합리적으로 분산됩니다. 또 세금 때문에 가업을 매각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이미 유산취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또 하나는 공제 범위 확대입니다.
기본 공제 대폭 확대. 지금까지 상속세 기본 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1인당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공제가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무려 10배 인상입니다. 기존의 일괄 공제 및 기초 공제가 폐지되고 인적 공제 개념으로 흡수됩니다. 즉, 자녀가 둘인 가정이라면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고 세율 인하. 기존 최고 세율은 50%였지만 앞으로는 40%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과세 표준 구간이 단순화되며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주식 갈증 평가 폐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제도 중 하나가 최대 주주 할증 평가입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최대 20%까지 더 높게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억 원짜리 주식이라도 최대 주주라면 120억 원으로 평가되어 세금을 내야 했던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증여세 관련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은 증여세 부분도 손봤습니다. 특정 거래, 예를 들어 다자간 매매를 통한 주식 양도에서 배우자에게 넘어간 경우 예전에는 증여로 추정됐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거래임이 입증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재단이나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뿐 아니라 그 운용과 매각으로 얻은 수익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탈세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행 시기와 준비.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3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8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즉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가업 승계나 부동산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미와 전망. 2025년 개정안은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전환점입니다. 상속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공제를 확대하며 세율을 낮춤으로써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가업 승계의 발목을 잡던 최대 주주 할증 평가도 사라집니다. 물론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 상속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가정의 상속 문화와 기업의 승계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니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소중한 삶, 꼼꼼한 준비로 지켜가세요.